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수학 20번째 강의로 기시급연금의 미래 가격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영상은 앞에 있는 강의랑 비교를 하면서 문제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20번째, 오늘 강의는 20번째 강의인데 18번째 강의에는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기말급이라고 써 있어요. 기시급, 기말급, 연금의 미래 가격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얘는 앞 강의에서 기수불, 기말불 그런 개념하고도 관계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 단어를 기시급, 기말급이라는 말로 썼어요. 시급은 먼저겠죠. 그리고 말은 끝에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18강하고 지금 강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기시급 연금의 미래 가격이라고 해서 주어지는 건 기간이 N기간이에요. N기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N년이라고 할게요. N년이라고 했을 때 이 N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N년의 개념을 지금은 제로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제로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서부터 쭉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가 1년, 그리고 여기가 2년, 여기가 3년, 그리고 땅 가서 여기가 N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기적으로 1년, 2년, 3년에서 N년까지, N기간이라고 하면 0부터 N까지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N년인데 18강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18강에는 각 기간 초에 이렇게 써 있는 게 20번째 강의인데 18강은 뭐라고 써 있냐면 각 기간 말에 라고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18강에는 기말급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기말급은 어떤 케이스냐면 이렇게 N년이 흐르는데 각 기간 초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현재 순간이 0인데 여기부터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 1년 때 A1, 그리고 여기 2년째 A1, 그리고 여기 3년째 A1 땅 가서 마지막 N년째에 어떻게 집어넣는 거냐면 A1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기말급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20강이에요. 지금 강의에서는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기시급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기시급은 어떤 차이냐면 똑같은 표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기간은 똑같아요. N년. 처음 지금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 1, 그리고 여기 2, 그리고 여기 3 땅 가서 여기 N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이니까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각 기간 초에 A1씩 주어지니까 지금 여기에서 A1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을 한 달이 1년이 지나서 A1을 또 받고요. 땅 시간이 흘러서 여기서는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N번을 주는 거예요. N번을 줘서 여기까지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쳐져요. 여기 어디냐면 N-1에서 그쳐지고 여기에 A1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간은 N년인 거예요. 기간은 N년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흘러야 N년인데 얘는 지금부터 받으니까 지금부터 받으면 N회 지급받으면 N-1번째가 N개가 되는 거예요. 숫자로 세보면 0부터 하나로 세야 되잖아요. 하나, 둘, 셋 세서 여기까지가 N개예요. 그리고 똑같이 위의 순간과 아래 순간은 똑같이 A1씩 N번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기말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받고 1년 지난 다음 순간부터 A1 맨 마지막 A1에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려주는 기시급은 여기부터 A1에서 여기로 끝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의 합계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18강에서는 이 A1이 얼마로 늘었어요? 라고 하면 R%라고 했으니까 A의 1 플러스 R에 여기가 N-1제곱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넣었던 요 A가 받았던 A가 A의 1 플러스 R에 N-2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땅땅 가서 맨 마지막 A1은 이 A1 자체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요거의 합이에요. 요거의 합이 기말급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기시급은 자 보세요. 지금 받았던 A1이니까 이때 받았던 A1보다 한 해 더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A1은 여기까지 종료 시점은 N번이니까 여기에 끝나는 거고 이 돈이 얼마가 되냐면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승이 이렇게 돼요. 얘랑 차이가 되는 거죠. 기말불로 했을 때는 한 번 이자를 덜 받아요. 왜냐면 나중에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초에 돈을 줘버리니까 이때부터 여기까지 하니까 이자가 한 번 더 붙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받았던 A1은 여기에 A의 1 플러스 R의 N-1승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면 땅땅땅 가서 맨 마지막에 넣은 A1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넣은 A1은 여기 거예요. 여기 거니까 우리가 받는 순간에 이 돈도 이자가 한 번 붙어요. 이자가 한 번 붙어서 A의 1 플러스 R의 1제곱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 값들을 다 더하는 값이 기시급 지급 방법이에요. 지금 알려주는 요거요. 될까요? 그러면 제가 옆으로 와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결국은 얘도 등비수열의 합, 얘도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생각해 볼게요. 얘는 첫째 항이 누굴까요? 보시면 첫째 항이 누구예요? 라고 하면 얘가 첫째 항인 거예요. 아 선생님 얘가 처음에 받았으니까 얘가 첫째 항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마지막에 넣은 돈부터 하나 둘 셋 넷 해서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값이 첫째 항이에요. 그래서 A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공비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 플러스 R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N개라고 이렇게 써지는 거. 이거의 합을 나타내는 게 기말불의 합구하는 공식이에요. 되셨죠? 근데 오늘 하고자 하는 이 기수불은 첫째 항이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 값이 첫째 항이 되는 거예요. 첫째 항이 선생님 얘가 처음에 받은 건데요. 그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넣은 거부터 여기부터 하나 둘 셋 가서 N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첫째 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에 1 플러스 R이 첫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비는 똑같아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 플러스 R이 됩니다. 그리고 항의 개수는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개냐면 N개로 이렇게 딱 끝나요. 그래서 이 값의 합공식을 써주시면 돼요. 등비수열의 합공식. 그러면 R-1분의 이렇게 되잖아요. 자, 합공식 여기 써볼게요. 요 값의 합을 계산하면 R-1분의니까 1 플러스 R 빼기 1이에요. 그래서 분모가 누가 만들어지냐면 R분의 누가 되냐면 첫째 항이 A니까 A에 R의 N승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요 등비수열 공식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이 기시급은 똑같은데 첫째 항만 다른 거예요. 공식 그대로 쓰면 R-1이니까 1 플러스 R에서 1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는 R분의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항이 A의 1 플러스 R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딱 어떤 거예요? 첫째 항만 하나 달라진 거예요. 그죠? 오케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8강에서는 요 방법에 의해서 풀었고요. 20강에서는 요 방법에 의해서 풀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공식을 외우는 건 추천하지가 않아요. 뭐만 생각하면 돼? 첫째 항이 뭐고 공비가 뭐고 개수가 뭔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흐름만 차이점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시급과 기말급의 차이는 일단 기간의 개념을 아셔야겠죠. N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순간부터 N년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순간은 0부터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말급이면, 기말급이면 지금 받는 게 아니라 한번 텀을 지난 다음에 받아서
끝나는 게 그냥 넣는 순간 끝나는 거. 기시급은 지금 순간 받아서 끝나는 게 바로 전번에서 끝나고 마지막에 받을 때는 전번째 것도 이자가 한번 붙는다는 거. 이거와 이거의 차이만 이해해 주시면 정말 여기 18강부터 19강, 20강, 21강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제가 설명을 구분지어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 파트가 좀 이해가 안 가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기시금은 이렇게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요거에 대한 교과서에 보시면 이제 이걸 식으로 나타냈어요. 식으로 나타내가지고 그 값을 식으로 나타내면 요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왔었던 거 1 플러스 R 빼기 1 한 거죠. 그거에 첫째 항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근데 이 공식을 외우는 거는 정말 추천하지 않아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현금 흐름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풀 때도 요거 가지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1번입니다. 매년 초에라는 말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제 기시급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도를 나타낸 다음에 얘가 기시급인지 기말급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100만 원씩 10년 동안 연이율 5%의 연복리 상품에 가입했다고 한다. 10년 말의 상품의 가치는 얼마인가 라고 이제 말이라고 주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떤 거냐면 지금이에요. 지금이니까 초가 되는 거죠. 초가 이렇게 돼서 이때부터 10년 동안 지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0 순간부터 0 이렇게 해서 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지금 얼마를 집어넣는 거냐면 100만 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번 할 때 100만 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땅땅땅 가서 여기가 얼마에 끝나는 거냐면 9가 되는 거예요. 9에서 100만 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찾을 때는 10년 말이니까 여기가 10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거 횟수 몇 번 집어넣은 거게요? 10번 집어넣은 거예요. 10번 집어넣은 건데 왜 여기서 끝나나요? 라고 하면 0회부터 집어넣은 거예요. 교과서에 그림 나와 있는 거 보시면 0회가 한 번, 1회가 두 번 가니까 9회까지가 요거 10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얘가 어떤 개념이냐면 10년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 말대로 이해하자면 요 순서로 나타내면 0, 1 이렇게 나타낸 거지만 순서로 나타내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1년 초 이때 집어넣은 값은 2년 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이니까 여기 값이 10년 초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저 말로 초말로 쓰면.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년이 돼서 요 값은 10년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 그래서 순서로 나타내면 요거고 이게 어떤 개념하고 같은 거냐면 기시급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좀 전에 나타냈었던 지금 이 순간부터 돈을 받는 거. 그리고 찾는 값은 이때 찾는 거예요. 10년 말에. 그럼 이 돈이 얼마가 돼 있을까요? 늘어나겠죠. 보시면 연이율 5%로 나가는 거니까 저 돈은 100만 원에 1.05에 몇 제곱일까요? 10제곱 만들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넣었던 100만 원은 100만 원에 1.05에 9제곱이 될 거고요. 땅땅땅 가서 맨 마지막에 넣은 100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자가 한번 붙어요. 그래서 100만 원에 1.05라고 이렇게 바뀌어지시고 요거의 합이 뭐가 되는 거냐면 원리 합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다 더해주시면 된다더라 라고 해주시면 굳이 공식 안 외우셔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첫째 항이요. 여기부터 세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부터 셀 거예요.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다 더해가는데 맨 밑에 값이 첫째 항이 됩니다. 100만 원에 1.05가 첫째 항이 되는 거고요. 공비는요. 1.0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의 개수요. 얘는 10이 되는 거예요. 10번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합은 공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뭐냐면 1.05 마이너스 1분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 100만 원에 1.05에 아래 n승이요. 1.05에 10제곱 마이너스 1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원리합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말에 이 상품의 가치는 요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계산하는 거 공학용 계산기로 찍어가지고 제가 지금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계산하시면 분모는 0.05분의 되겠죠. 0.05분의 요 값 계산하시고 답이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요렇게 나오면 문제상에서는 10,000원 미만 버립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샥 버리는 거예요. 아, 답은 1320만 원입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이번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요 문제상에서는 기시급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요 현금 흐름을 보고 기시급이구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제 22번 보겠습니다. 31세인 올해부터 연이율 5%로 5년간 매년 초에 1,000만 원씩 저축하는 경우 65세가 되는 해의 말에 저축한 금액의 가치는 얼마인가를 묻습니다. 이거는 조금 응용한 문제예요. 계속 집어넣는 게 아니라 5년 동안만 넣어요. 저거를 흐름도를 그대로 써볼게요. 여기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매년 초에 집어넣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찾는 건 말에 찾아요 라고 주어져 있네요. 이거는 기시급의 개념이야 라고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많이 풀면. 현금 흐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31세 초 31세가 되는 해의 초라고 할게요. 이때 얼마를 받을 거냐면 이때부터 시작을 쭉 하는 거죠. 이때부터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1,000만 원을 저축해요. 1,000만 원. 그리고 32세 초 1,000만 원. 요렇게 돈을 집어넣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5번 집어넣는데 여기까지만 집어넣고요. 근데 그대로 가만히 내비두는 거예요. 이 돈을 내비두고요. 65세가 되는 해 말이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시간이 땅땅땅 흘러서 65세 초가 되겠죠. 65세 초가 되고 화면을 조금만 옆으로 옮길게요. 여기가 65세 말에 이때 돈을 찾겠습니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이 얼마가 뿌는지 계속 넣은 게 아니라 5개만 넣은 거예요. 5개만 넣고 마지막을 찾아봅시다 라고 하면 몇 년이 흘렀는지 이자가 몇 번이 붙었는지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서 65세 초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말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자를 몇 번 붙었을까요? 1,000만 원에 문제상에서는 연이율이 5%라고 주어졌으니까 5%라고 했으니까 아마 1.05에 몇 제곱입니다 라고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세봅시다. 세는 건 이렇게 세요. 저는 규칙 찾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한 번 받은 거거든요. 이 한 번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32에서 31 뺀 값이랑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2번 받은 건 33세에서 31세까지 빼면 2 나오잖아요. 그 2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초로 기준으로 했으니까 여기 값에서 여기 65세 초까지요. 그러면 65에서 31을 그냥 빼는 거예요. 여기 이자가 몇 번 받을 거냐면 34번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찾는 건 65세 초에 받는 게 아니라 65세 말이니까 1년이 또 지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만큼 총 가는데 35번 이자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은 35제곱이라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넣었던 1,000만 원은요. 1,000만 원에요. 1.05에 34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돈도요. 이제 대충 규칙이 알겠죠? 이 돈도요 하고 맨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첫째 항이 되는 거니까. 이 돈이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하면 1,000만 원에 이자를 몇 번 받았을까요? 35, 34, 33, 32, 31이 되겠네요. 그죠? 31제곱이라고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얘는 아마 이자를 31번 받았어요 되는 거고, 이 값들을 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봅시다. 얘는 등비수열이에요. 첫째 항은 맨 끝에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맨 끝에 거부터 시작하니까 1000만 원에 1.05에 31제곱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공비는 얼마씩 곱해지고 있냐면 1.05씩 곱해지고 있는 거예요. 위로 갈수록.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연수는 35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넣은 건 몇 개밖에 없어요.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개수가 5입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공식은 1.05 마이너스 1분의 요거 분의 1000만 1.05에 31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1.05에 5제곱 마이너스 1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 공식이 연금의 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지금 공학용 계산기를 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그거 값 계산하시면 여기가 얼마 나오냐면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오면 문제상에서는 10,000원 미만 버림이라 그랬거든요. 10,000원 미만 5,328원 버릴게요. 그러면 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죠? 2억 5,075만 원. 요거를 뭐 2억 5,075만 원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 문제는 조금 응용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기시급의 개념이었어요.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풀어드리려는 문제는 요 두 문제고요. 교과서에 한 문제가 있어요. 문제 12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알려드린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2번은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혹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기시급 연금의 현재 가치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뒤에 가서 요거 더하는 거였는데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다 생각하시고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